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물가는 치솟는 현실 속에서 은퇴 후 삶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특히 1억 원 정도의 은퇴 자금으로 평생을 버틸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끼는 60대 시니어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국에서 1억 원으로 여생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선을 해외로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가가 저렴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은 나라에서는 1억 원으로도 비교적 윤택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해외 은퇴 이민이 마냥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은 언어 문제부터 문화 차이, 의료 서비스까지 여러 현실적인 도전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국에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1억 원의 은퇴 자금으로도 평생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생활비가 저렴하고 은퇴 이민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해외 세계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별 실제 생활비 수준, 의료 서비스, 치안, 비자 정책, 그리고 현지 한국인 커뮤니티 형성 여부 등 은퇴 생활의 필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3위 태국. 따뜻한 기후와 저렴한 생활비의 은퇴 천국. 한때 은퇴 이민 1번지로 불리던 태국은 우리에게 여행지로도 친숙하지만 사실 전 세계 은퇴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노후 생활지입니다. 태국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역시 저렴한 물가입니다. 태국의 생활 물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국 생활비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부 기준으로 월 200만 원 내외 예산으로도 주택 임차료를 포함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현지 로컬 식당이나 시장을 이용하면 생활비를 더욱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국은 1년 내내 따뜻한 열대성 기후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철새 은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태국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뜻한 기후 덕분에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골프나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치안과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도 태국은 안심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편이며 대도시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형 병원이 많고 진료 수준도 한국과 비슷합니다. 의료 비용은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지만 50세 이상 은퇴 비자 소지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자 정책도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은퇴 비자 제도를 통해 재정 요건, 즉 3천만 원 정도의 예치금과 240만 원 이상의 연금 소득만 충족하면 1년짜리 비자를 발급받아 매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자금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조건입니다. 다만 태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1년짜리 비자를 연장하며 거주하게 됩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약 2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거주하며 방콕에는 코리아타운이 있을 정도로
한국 식당과 마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인기 지역에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 비교적 쉽게 한국 교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인회 등 교민 모임도 활발하여 현지 생활 정보나 취미 활동을 공유하기 좋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영어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태국어 학습 노력이 필요하며 부동산 취득에 제약이 있어 외국인은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콘도미니엄 아파트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문제도 동남아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어 건기 후반에는 공기질이 떨어지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태국은 저렴한 생활비, 따뜻한 기후, 안전한 치안이라는 3박자를 고루 갖춘 은퇴 이민 최적지 중 하나입니다. 2위 말레이시아. 영국식 환경과 현대적 인프라의 동남아 허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나라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 중심지이자 선진적인 인프라를 갖춘 말레이시아는 영어가 널리 사용되어 언어 장벽이 낮고 문화적 충격도 비교적 덜합니다. 생활비는 태국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수도 쿠알라룸푸르나 주요 거점인 페낭 같은 곳에서도 월 150만 원 안팎으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며 월 300만 원 정도를 쓰면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풍족한 여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치안과 생활 환경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쾌적합니다. 다민족 다문화 사회임에도 비교적 조화롭게 돌아가며 범죄율도 낮은 편입니다. 영국식 행정 시스템 덕분에 관공서 업무도 체계적이고 도로와 대중교통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잘 통한다는 점은 큰 장점이며 한류 문화의 인기도 높아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아시아 최고 수준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외국인은 주로 시설이 좋고 대기 없는 사립병원을 이용하며 의료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여 별도의 고험 없이도 부담할 만한 수준입니다. 국제적인 의료 관광지로도 각광받을 만큼 의사들의 실력이나 병원 장비도 뛰어납니다. 비자 정책은 최근 변화가 있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과거 MMEH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드 홈이라는 인기 은퇴 비자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2021년 코로나 시기 이후로 재정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예치금이 약 3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 지원자가 급감했지만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인 은퇴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완화된 조건으로 비자를 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50세 이상 개인 기준 약 3천만 원 예치 또는 약 210만 원의 연금소득 증명입니다. 1억 원으로도 충분히 충족 가능한 조건이며 10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이후 연장도 가능하여 매력적입니다. 한국인 커뮤니티는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약 1만 3천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며 쿠알라룸푸르와 셀랑고르 지역에 한인 사회가 밀집해 있습니다. 한국 식당과 한인 가게들이 많아 필요한 경우 교민 사회의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1년 내내 고온다습한 열대 기후에 적응해야 하며 이슬람교가 국교인 만큼 종교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비자 요건 강화는 가장 큰 진입 장벽이지만 사라와주 프로그램 등 대안을 모색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는 편리함, 안전함, 쾌적함을 모두 갖춘 은퇴 생활의 낙원입니다. 영어가 통하고 의료 수준이 높아 선진국에 버금가는 생활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잘 맞을 것입니다. 1위 베트남. 폭넓은 한인 사회와 최저 수준의 생활비. 대망의 1위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요즘 한국인 은퇴자뿐만 아니라 젊은 조기 은퇴자에게도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 돈 1억 원이면 베트남에서는 왕처럼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생활비가 저렴하면서도 생활의 즐거움이 많은 곳입니다. 생활비는 동남아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대도시에서 생활해도 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며 130만 원 정도면 웬만한 외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현지 식료품과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로컬 식당에서 식사하면 한 달 식비가 많게 잡아도 50만 원이면 충분하며 교통비도 저렴합니다. 1억 원이면 계산상 10년 이상은 거뜬히 생활 가능합니다. 치안은 의외로 꽤 안전한 편입니다. 국제 치안 지표를 봐도 범죄 발생률이 낮으며 총기류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소매치기나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경범죄는 대도시에서 주의해야 하지만 강력 범죄는 드뭅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서 느끼는 정도의 안전함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보다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많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사립병원이 많이 생겨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심각한 질환이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태국이나 싱가포르의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어 국제건강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비자 및 체류 문제는 아쉽게도 전용 은퇴 비자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사업 비자나 투자 비자, 취업 비자 등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3개월짜리 전자비자를 이용해 연장하거나 인근 국가로 나갔다 재입국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년에 4번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베트남 정부도 향후 은퇴자 대상 장기 비자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에 있어서도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아파트 등 부동산도 50년 사용권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단점을 상쇄할 만큼 큰 장점이 바로 방대한 한국인 커뮤니티입니다. 약 18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베트남에 거주하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한인 사회입니다. 호찌민시에는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길거리 간판의 절반이 한국어일 정도로 한국인에게 친숙한 환경입니다. 한국 식당, 마트, 병원, 치과 등 한국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 초기 정착 스트레스가 적고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나 각종 동호회 등 교민 모임도 활발합니다. 현지 베트남인들도 한국인에게 친숙하고
호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베트남은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한국인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1억 원이라는 한정된 은퇴 자금을 최대한 오래 알차게 쓰고 싶으신 분께 특히 추천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추가 고려 사항. 지금까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세 곳의 매력과 특장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최고의 선택은 과연 어디일까요? 사실 이는 여러분이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베트남, 편리하고 선진국에 가까운 생활을 원한다면 말레이시아, 비자 취득의 수월함과 안정된 환경을 중시한다면 태국. 어느 나라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와 현지에 대한 이해입니다. 해외에서의 노후 생활은 한국에서와는 다른 변수들이 많으므로 한 번쯤 현지 답사 여행을 가보셔서 직접 체험하고 교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상자금이나 보험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도 필수적이며 한국에 남은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비행거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된 세 나라는 모두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5시간에서 6시간 내외로 비교적 가깝고 항공권도 저렴하여 자주 왕래하기에 좋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2의 인생 무대를 해외로 넓히면 같은 예산으로도 훨씬 풍요롭고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제2의 황금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그런 도전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